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입시상담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원서 접수 때문에 편치 않으셨죠? 수요일이 마감이라 막바지 고민 중이실 텐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소통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대신에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입시 상담을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입시 전문가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향대학교 입학팀장님이신 윤장혁 입학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입학팀장 윤장혁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학생과 수험생과 교사와 소통한다는 게 참 처음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주로 SCS 미디어 랩스 부분을 담당을 하게 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대세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입학처의 전수준 선임사정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전수준 입학사정관입니다. 늘 입학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의료과학대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이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수진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기 옆에 요즘 최고 히트작 보니하니의 돌려 돌림판이 보이시죠? 방송 끝나기 전에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푸짐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입시 상담을 할 부분이 프라임 사업에 관련된 그 신설학과들 중심으로 오늘 이제 안내들을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선 프라임 사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요즘 진로 선생님을 통해서 진로 교육 시간에 미래에 이제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또 앞으로 어떤 직업이 이제 필요 없게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대학들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도록 우리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수요가 조금 없을 것 같은 학과는 조금 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유망한 분야에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야에는 학과를 이제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도, 대학들이 이렇게,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학과들을 이렇게 바꾸기를 많이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대학들을 이렇게 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대학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과들을 잘 조정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바로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4년제 대학이 약 215개가 이제 있는데 그 대학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학과 개편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학을 9개를 선정을 해서 매년 약 150억씩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죠. 150억씩 해서 3년간 약 450억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저희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 앞으로 사회적인 수요가 많이 있게 될 이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이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 이제 입학팀장님하고 우리 전수준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는 미래 유망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융복합 단과대학인 SCS 미디어 랩스를 신설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랩스는 크게 휴먼텍과 스마트텍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학과를 좀 소개를 하면은 휴먼텍 분야에서는 한국문화 콘텐츠학과, 영미학과, 중국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애니메이션학과, 공연 영상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텍 분야에서는 건축학과, 빅데이터 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스마트 자동차학과,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가 있습니다. 이 많은 학과들에게 저희가 융복합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학과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SCH 미디어랩스 단과대학에 있는 그 학과들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원래 의과대학으로 시작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의료과학으로 상당히 이미 특성화가 돼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사업으로 신설 학과들도 우리가 만들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특성화가 잘 돼 있는 이 의료과학대학도 이 프라임 사업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전수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의료과학 분야에서는 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의료 IT공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학공학과, 보건행정경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설된 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인데요. 이 학과는 의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의 복합 학문으로서 나중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든 학과입니다. 이 학과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생들에게는 4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고요. 또한 학기별로 80만원씩 생활지원금도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의료과학대학의 다른 학과의 장학 혜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 보건행정경리학과는 4명, 의료생명공학과도 4명, 의료 IT공학과 5명, 의학공학과 4명에게도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학기당 80만원씩 생활지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더 지나기 전에 잠깐 보니까 우리 김수양 학생이 예비로 붙으면 장학금을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전수전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합격자에 대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CH 미디어랩스 신설 단과대학인데요. 네. 여기에도 장학 혜택이 있죠? 예, 그렇죠. 저희가 SCH 미디어랩스 대학에 정말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학생 교과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4년 수업료 그리고 80만 원의 생활 장학금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4년 장학금과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영상학과 같은 경우에 일반 학생 실기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 6명에게 동일하게 4년 장학금하고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SCH 미디어랩스에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학과에 전형에 상관없이 모든 최초 합격자한테 다 장학이 4년 장학에다가 생활 장학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과학대학에서는 아까 무슨 학과라고 그러셨죠? 의용 메카트로닉스 예, 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이 학과는 또 전형에 상관없이 모든 최초 합격자에게 4년간 장학금에다가 생활 장학금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학과들에도 마찬가지 수준의 장학금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전형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전형에 있는 거니까요.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이퍼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거기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단과대학에 대한 소개도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 혜택에 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입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궁금해하셨던 공통적인 질문, 그걸 이제 우리 보통 FAQ라고 그러지요. FAQ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입시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수 지원에 관련된 건데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좀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 대학 수시 모집에서는 복수 지원이 얼만큼 가능하죠? 저희 대학교에서는 2014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간 복수 지원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학생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 간에서는 딱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 전형하고 지역인재 종합 전형에서 딱 한 번 지원 제한만 걸려 있고 모든 전형에서는 복수 지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번, 4번 이렇게 복수 지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6번도 가능한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에서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것 같은데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예.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과, 이과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죠. 근데 저희 대학교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교차 지원에 대해서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록 이제 2, 3년 후긴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문과, 이과를 이제 없앤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사실상 먼저 이제 이 벽을 홈온다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융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과 학생들이 이과에 지원해도 네. 괜찮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년별 반영 비율을 묻는데 아마 대학들마다 이제 그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른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은 어떻지요? 저희 대학교는 학년별로 반영 비율은 없고요. 전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년 구분 없이. 예, 그렇죠. 네. 예,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모든 모집 단위에서 동일하게 교과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모집 단위별로 이제 교과 가중치는 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하실 때 본인의 강점인 교과가 어느 모집 단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우리 대학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SCH 내비게이터라는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 본인들 성적을 입력해 보시면 예측 가능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 성적으로 순천향대학교에 지원해서 입학할 수 있는지, 예. 합격할 수 있는지 이게 예. 가장 궁금할 텐데요. 다른 학과들은 이미 있던 학과들은 전년도 소위 말하는 입시 결과, 네. 입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네. 신설 학과들은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좀 삼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신산업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자료를 갖고서는 대략적인 건 예측을 좀 잡긴 잡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3등급 중반 정도의 지금 평균 성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예측 자료이긴 하지만요. 합격자 이제 평균 성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까지 보면은 조금 더 성적은 내신 등급은 조금 내려갈 수 있고요. 3등급이 안 돼도 지원하시게 되면 합격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입시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네. 거니까요. 예. 예,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참고적으로 이제 삼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정리해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기로 하고요. 또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우리 입학 사정관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개 이제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서류평가는 어떻게 하시죠? 입학 사정관 선생님께서 정말 직접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학교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가지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학업 능력, 전공 적성, 나눔과 배려,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5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또 자신의 진로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신문에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뭔가 그 학교 바깥에서 무슨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소위 네. 스펙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 난 네. 그런 게 없어서 좀 지원하기가 좀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한가요? 가장 좋은 스펙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를 서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소논문 같은 것들도 전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평가 활동을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네. 네, 학생부가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학생부가 중요한데 아까 그 자기소개서도 학생들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요? 평가 항목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것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형식 1, 2, 3번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의 나열보다는 한 가지 작은 활동이더라도 본인이 왜 그 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이제 진솔하게 자기 스스로 글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류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 전형도 있죠? 네. 예. 일반 학생 종합전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종합전형에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네. 면접 평가는 서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위원 2분이 있고요. 학생 1인당 1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질문 내용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가 되면은 꼭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면접에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윤아 학생이 면접에서 상식 문제 혹은 시사 문제는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도 가끔 있죠? 네, 네.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상식 문제나 시사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확인 위주의 내용이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생이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막 지나간 질문이라 제가 학생 이름은 미안하지만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일반 학생 아마 면접 전형인 것 같아요. 교과 전형 중에서. 네. 1단계에서 5배수 네. 학생부 교과로 선발해가지고 면접 30% 하는 전형. 예. 장현욱 학생이네요. 교과 면접 전형에서 질문 문항 속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나 핵심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내용을 미리 우리 좀 공지하지 않았나요? 예.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질문 내용을 저희가 예시를 올려놨습니다. 그 질문 안에서만 저희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우리 입학 사정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면접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크게 부담스러워할 그런 질문은 없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니까 면접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에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이제 있다 없다 이거가 중요한 그 지원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디 걸려 있죠? 지금 교과 전형 일반 학생 교과와 지역인재 교과만 걸려 있고요. 네. 나머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네. 최저학력 기준이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의예과 간호학과에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로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 사실상 오늘이 우리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 중요한 장면들을 먼저 잠깐 쉬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윤정민님 진짜 라이브예요. 예, 진짜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교수예요. 네. 네, 신정영, 기모띠가 모르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블킹 본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럼 뭐 지금 자기 자랑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울엄마 라이브 스타트. 제 별명이 학과에서 울엄마라고 합니다. 저희 의료생명공학과는요. 선후배간 사이가 최고입니다. 참 잘해주십니다. 빡침도 진짜 많이 들어와요. 공부도 빡세게, 놀 때도 빡세게. 헤어리생 화이팅! 오늘 순천향대학교 디지털 애니메이션학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희 학과는 뭐 이렇게 뭐 때리거나 공기 잡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개겨도 되고 뭐 답변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직도 운전병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 운전병 안 사라집니다. 예, 아무리 스마트카가 되더라도 운전병은 예, 존재하고요. 제가 소개를 너무 늦었네요. 제가 순천향대학교 사문 인터넷학과 교수 임재석 교수입니다. 임재석 교수님, 네. 저도 그 학과인데. 그러세요? 교수 반갑습니다. 교수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만날까요? 심장이 없으면은 뭐 살아갈 수가 없듯이 전자기기도 이 심장이 필요한데 그 심장이 이제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댓글에 노트 7 심장이 터졌어요. 이런 댓글이 올라와. 빅데이터 공학과 혹시 애칭이 있나요? 7글자 너무 길어요. 뭐가 좋을까요? 빅데이터 공학과. 네, 그럼 뭐 두 글자로 한다면 빅대 이렇게 할까요? 빅대? 빅도 크다는 뜻이고 대도 네. 보이긴 하지만 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교수님. 어디 갔다 오니? 이걸 미리 시켰어야지. 하느라.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나 댓글 달아주시면요 와플 세트 100개 쏩니다. 네. 이하루님 7번 빵이야. 저희가 빵입니다. 설명을 안 했는데. 23번입니다. 네. 23번. 안 되는데. 3번? 안 되는데. 예. 그야말로 지금 여러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방송 정말 잘 기획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현 학생이 장학금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종합전형은 장학금에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전수진 선생님. 네. 프라임 장학금은 융합인재 장학금과 실무인재 장학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장학금 중에 실무인재 장학금에는 종합전형 입학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이 프라임 장학금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 우수 장학금 그리고 수시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모집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안내드렸던 거는 그야말로 융합인재 장학에 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모든 전형에 사실은 상위 한 10%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 혜택이 다 있는 거죠? 네, 최우수 학생, 우수 학생, 장려, 격려 장학금이 따로 다 모집 단위별로 또는 전형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말씀드리는 프라임 융합인재 장학금만 저희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장학금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장현욱 학생이 아까 질문한 거는 이건 우리가 대답했죠. 예. 네,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지영 학생이 4년 장학금은 최초 합격자만 주는 건가요? 그럼 우리 팀장님 대답하실까요? 예, 미디어 랩스 프라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최초 합격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다만 그 프라임 장학금 말고도 저희 이제 향설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4년 장학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아마 좋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향설 장학금은 이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예, 거기에 이제 스마트 장학금이 4년 장학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우리 그 해외 연수도 있죠. 어학연수, 어학연수도 포함되어 있고, 기숙사비도 포함이 되고, 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장학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현 학생이 중국 학과를 희망하는데 융합전공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이외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홈페이지에 우리 7개 융합전공이 다 올라가 있죠? 네. 그 7개 융합전공이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전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시대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융합전공은 저희들이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 그 대답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역시 오늘도 송희주 학생이 신설학과면 새 건물 쓰나요? 네, 신설학과는 새 건물 씁니다. 지금 새로 건물 한참 짓고 있고요. 내년에 완공돼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송희주 학생 질문은 됐고요. 하성진 학생, 장학금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만약 수석을 해도 추가로 장학금을 못 받나요? 이건 지금 대답이 됐죠? 수석이게 되면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형에서 위에 상위 10% 학생들은 그 장학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석이면 아마 장학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네. 성적장학금으로서 신입생 성적장학금으로 아마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승빈 학생, 제가 스포츠학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네요.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네, 추천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하시면은 우편으로 보낼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질문이, 청비 학생이네요. 이름이 참 예쁜데요. 예,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는 면접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네,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는 교직 인적성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모든 전형에 대해서 이 2개 모집단의 전 학생들은 모두 다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교직 적성 문항 한 문항, 교직 인성 문항 한 문항, 2개 문항이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도 역시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은 아니고요. 나중에 교직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과 적성이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평가가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주로 이제 그 신설되는 미디어랩스 단과대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과학대학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수교육과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신설학과 위주로 저희가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지만 지금 학생처럼 모든 질문 아무거나 다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민서 학생이 빅데이터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셨네요. 조금 전에 사실 그 하이라이트 영상 나갈 때 제 모습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파란 양복 입고 나와서 빅데이터 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학과 교수입니다. 우선 반갑고요. 교과 전형이랑 교과 면접 둘 다 지원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2개 다 지원하십시오. 네, 됐고요. 네, 그 다음 질문 우리 전수준 선생님께서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융합인재로 장학금을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 기회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학생 이름은 없지만, 네.
융합인재로 장학금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 기회는 없는 건가요? 최유진 학생. 네. 이게 아마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융합인재 장학금 말고도 이제 다른 장학금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장학 혜택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매 학기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을 받게 되잖아요. 성적을 받게 되면 입학 성적은 우수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 성적이 좋으면 또 그 장학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융합인재 장학으로 처음에 선발되지 않아도 다음에도 또 혹시 기회가 또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다현 학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작년 입시 결과가 전혀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예상 등급 컷이 어느 정도 될까요?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 등급 컷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하는 건 한 3점대 중후반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평균적인 부분이고, 컷까지 하면은 아마 그 이하도 가능은 하긴 한데, 사실 이거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네, 입시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년에 선발은 안 했는데, 작년에 우리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학과가 있을까요? 유사한 학과는 신문방송학과. 네, 신문방송학과고 미디어 콘텐츠학과. 네, 두 개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참고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비게이션인가요? SCH 내비게이터. 네, 내비게이터. 네.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성적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등급 컷은 아니고요. 컷은 아니고 이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예상한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하셔서 그거보다 컷은 조금 낮게 형성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은 하는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승빈 학생 또 질문했는데요. 저 아까 질문했는데 질문 많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4번 이건 우리 전수준 선생님께서 조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업 계획에 대학교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지 쓰면 될까요? 막막했어요. 저 표시는 뭐 눈물 흘리는 표시인가요? 막막하다. 네. 자, 전수준 4번 질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원 동기와 진로 목표를 중심으로 학업 계획을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했는지를 적어주시고 학업 계획은 이 진로 목표를 중심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한 부분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다를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교육 과정을 한번 보시고 그 교육 과정 그대로 적으시면은 아마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할 거지만 그 교육 과정을 보시고 본인의 진로 목표와 연계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서 접수 마감은 수요일이지만 네. 우리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죠? 어떻습니까? 네. 언제까지죠? 접수는 21일까지고요. 자기소개서는 23일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서 작성하실 때는 몇 글자든 작성을 해 놓으시고 23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23일 날까지는 완료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23일 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고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보시고 그거를 자기소개서 쓰실 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우리 이재현 학생이 장학금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했는데요.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무인재 장학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무인재 장학금에서 종합전형 성적 우수자 기준이 내신만이 아니라
서류 더하기 면접 점수 총합해서 상위 학생들만 주는 건가요? 예,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자, 우선 실무인재 장학은요, 이게 이재현 학생이 무슨 과에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이 프라임 학과들, 그러니까 미디어랩스 대학이나 의료과학대학에 있는 프라임 그 융합인재 장학금을 받는 학과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 실무인재 장학은 이제 그 이외의 학과들한테 그 장학을 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 우수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고요. 그래서 이건 내신은 전혀 판단하지 않고요. 내신은 보지 않습니다. 내신은 보지 않고 최종적으로 서류 더하기 면접 점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에 의해서 위의 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을 주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재현 학생 그 질문이고요. 다음에 우리 백대현 학생은 한국문화 콘텐츠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배우는 게 크게 다를까요? 전망 직업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저는 광고 분야입니다. 자, 광고 분야면 뭐 비슷할 수 있기는 있는데 어디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광고다. 광고다. 이 질문을 좀 보면은 일단 그 신설학과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학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공 안내서가 지금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학과별로 교육과정 내지는 교수진, 그 다음에 진로 분야를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광고 분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럴 것 같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문화 콘텐츠학과를 공부해가지고 전혀 그 광고를 못할 거는 또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광고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지금 경쟁률도 높은데 질문도 많네요. 광고 관련 학문 수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수님 어느 정도 됩니까?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세트이기 때문에 네. 광고 홍보 쪽이 3분의 1. 네. 영상 만드는 거 3분의 1. 네, 영상 경련하는 거 3분의 1. 네. 지금 여러분들 CP라고 아시나요? 이 책임 프로듀서가 지금 계신데요. 이분이 지금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광고 전문가로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 말씀이 트랙이 3개 있어서 3분의 1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운이 좋으셨습니다. 자, 박종혁 학생이 그동안 우리 페이북 라이브의 단골 손님이라 그랬나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또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농어촌 전형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한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학과에서 뽑진 않고 모집 요강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이 전부 다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보면 농어촌 전형을 뽑는 학과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농어촌 학생 전형은 물론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거기서 산 학생들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전형인데 농어촌 학생 전형 말고 농어촌 학생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또 하나 있죠? 네, 기회균형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원외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아닐 때는 기회균형 전형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농어촌 학생이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전형을 이제 바꾸어서 지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서류 평가 100%고 면접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형에 대한 부담 없이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회균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이 두 가지 전형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농어촌 학생 전형에 있는지 기회균형 전형에 있는지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백대현 학생이 이런 질문하셨네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일반 학생 교과 전형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너무 많은데 지원했는데요. 15명 뽑는데 혹시 1차에서 15명만 뽑는 건가요? 네, 1차에서 15명만 뽑습니다. 근데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15명 뽑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안 뽑느냐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15명 우리가 최초로 선발하지만 이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이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더 충원하죠? 충원 합격자를 저희가 네.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저희가 충원 합격 날짜를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 날짜에 저희가 이제 그 빠진 인원만큼 저희가 충원 합격자를 선발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면접이 학생들은 많이 궁금해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면접에 큰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자, 아까 누구였죠? 예. 이지연 학생. 예, 면접 볼 때 학생부 장래 희망 쓴 거 많이 중점이 가나요? 아마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뭐 진로 뭐 이거 희망사항. 그거 같아요. 예. 그거 많이 중요합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진로 희망사항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진로 목표를 언제 정했든 그 일찍 정했으면은 그 정한 대로 얼만큼 그것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는지 또는 늦게 정했다면은 그때 정하기 전까지 진로 탐색 활동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 희망이 뭐 면접 볼 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자기 그 희망하고,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 또 뭐 희망이 달라졌다든가, 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본인의 그 장래 희망하고 지금 지원하는 학과하고 또 조금 달라서 조금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달라졌을 경우에는 어떤 계기로 달라졌는지만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지원 동기 4번 항목에 좀 언급을 해주시면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진로 희망사항이 뭐 달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청비 학생이 자기소개서 1번이 또 막막하다면, 네. 1번이 무슨 내용이죠? 1번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학습 관련 분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자들을 보면은 좀 유형이 좀 나눠져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내신 등급을 뭐 올리기 위해서 또는 좋은 내신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자기의 학습법을 적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분류는 자기가 수업 시간에 얻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뭐 자료를 찾아보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적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것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학습 경험에서 그 학생이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이 학습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어떤 거였는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관련 질문이네요. 정다현 학생. 관련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동아리 공모전 참가라든지 등등. 네,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게 될 교수님들이 작년에도 제가 봤더니요. 각종 공모전을 다 휩쓸었더라고요.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셔서. 그래서 아마 무슨 기록도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이 상을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면 그 전공 안내서라고 이렇게 PDF 파일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어떤 전공 관련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학과에 들어오셔서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홈페이지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입학처로 전화하셔도 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화번호를 찾으셔가지고 그 전화번호 모르시면 입학처로 전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수빈 학생, 영미학과를 지원 희망합니다. 내신 성적이 높지 않은데요.
모집 단위별 가중치 10%가 부여되는 교과 성적이 높으면 내신 성적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 성적 가중치 10% 부여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게 사실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SCSC 내비게이터를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의 성적을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드립니다. 그걸 한번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도 판단이 안 되면 입학처로 전화하십시오. 팀장님께 전화하시면 됩니다. 팀장님께서 아까 이름이 뭐였죠? 윤장혁입니다. 아니, 팀장님 이름은 윤장혁이고. 아까 오수빈 학생이라고, 네. 오수빈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넘겨받아가지고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수빈 학생. 또 오신데요? 네, 오대현 학생. 원래 있던 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통합됐는데 신방과 수업을 생각하고 이 학과에 가도 될까요? 배우는 게 거의 미디어 쪽이라라는 말은 누가 배우는 게 거의 미디어 쪽이라는 얘기일까요? 교육과정이 미디어과 관련돼 있어서. 네. 아까 트랙 3개라는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하여튼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학과니까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 잠시 들어갈게요. 네. 우리 전문가께서 답답하셔서 직접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네. 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최준혁 교수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관련해서 질문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질문이 미디어 관련된 교과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신문방송학과의 이 교과에다가 광고,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추가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르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 밖으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학생은 옛날에 그 신방과에 아마 관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방과 그 커리큘럼도 교육과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난 학생 면접 볼 때 장래 희망은 크게 안 보니까 장래 희망 크게 안 보나요? 네. 네, 크게 안 보니까 맞네요. 제가 지원한 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잘 설명하면 되나요? 잘 설명하면 되겠죠? 질문이 나오면 잘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장래 희망보다는 학교 생활 중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마 조금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9시 시작했죠? 네. 우리 1시간은 채울까요? 1시간만 딱 채울까요? 오원선 학생, 순천향대학교 4번 문항의 주의점과 바라는 점 있을까요? 아마 4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공통문항이 아니라서 우리 대학의 4번 문항을 쓸 때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어떤 점을 쓰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와 진로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목표가 나와야 된다.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꼭 이 학과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 또는 공부를 대학교에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제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네, 일반 전형 교과 면접 전형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수연 학생이네요. 자, 누가 대답하실까요? 네, 전수현 선생님. 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위주의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반 전형, 면접 전형의 면접은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면접 전형은 평가 항목이 이제 전공적성, 발전 가능성, 다시 말씀드려서 학업 능력, 전공적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은 확인 위주, 교과 면접 전형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그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직접 쓴 내용, 그 내용을 위주로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교과 면접 전형에서의 면접은 면접 내용은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아예 질문 내용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대학의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이미 돼 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의 면접 문항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 내용이 그 면접 질문이 미리 정해질 수가 없는 거고. 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네.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근거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반 전형의 면접 전형의 평가 항목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 질문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김도원 학생이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볼 때 별로 재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재밌게 보고 있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학생 우리 조금 있다가 저기 우리 돌림 한이 그거 할 때 이것도 또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신동엽 학생인가요? 순천향대학교 화이팅 이렇게 또 써주셨고 또 청비 학생은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수록 순천향대 가고 싶네요. 유유유유 다음에 순대 이렇게 하셨는데 순대라고 저희도 부르기는 하지만 네, 순대 하여튼 유유유네요. 네,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고맙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도 많이 갖고 했으니까 질의응답은 이만하시고요. 혹시 더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Q&A에 올려주시거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학처로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오늘보다 사실은 더 친절하게 오늘 사실 좀 긴장들 하셨거든요. 더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미리 예약하면 학교에 와서도 상담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이제 지금은 원서 접수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네, 그거는 네. 지났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고했던 대로 저거 할 시간인가요? 이벤트 할 시간인가요? 네. 네. 한이 보니의 돌려 돌림판 이벤트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딱딱하지만.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 본인이 현재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싶은 학과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선착순 5명입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5명입니다. 네, 조금 이따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빕스 외식 상품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아름다운 여배우가 선전하는 비타오백도 있죠? 비타오백도 있고, 네. 고촌치킨도 있네요. 자, 1번 오수연 학생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번 고승빈 학생, 스포츠의학과. 3번 오원선 학생, 에너지 시스템학과. 4번 이재현 학생, 중국학과. 5번 청비 학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예, 이렇게 5명. 네. 예,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치고. 자, 그러면 우리 오수연 학생부터. 오수연 학생이 와서 직접 돌리면 좋겠지만, 직접 못 돌리니까, 우리 전수준 선생님께서 한번 좀 돌려주실까요? 네. 오수연 학생을 대신해서 제가 돌리겠습니다. 네, 꽝만 아니면 좋겠는데. 꽝이 있기는 있는데 제일 좁죠? 좁습니다. 네.
너무 세게 돌리면 오래 돌아가니까. 자.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뭐죠? 교촌치킨. 아, 예, 교촌치킨. 교촌치킨. 밤에 공부하시면서 야식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촌치킨. 그 다음에 고승빈 학생. 고승빈 학생. 네, 대신 스포츠의학과. 네. 덜컹덜컹 돌아가네. 예. 또 치킨인가요? 예, 치킨. 네. 세 가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외치감자는 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오원선 학생. 에너지 시스템학과 네. 있습니다. 이거는 세게 돌리겠습니다. 불병인가요? 트라이탄 보트. 네, 트라이탄 보트. 좋아 보이는데. 저 4개 다 주나요? 하나만 주나요? 이따가 혹시 저희가 연락할 때 아마 하나만 주죠? 2개 줘요? 1+1. 그러니까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팀장님도 한번 돌려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예, 이재현 학생.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한번 돌려주십시오. 베스킨라빈스인가요? 계속 그러나. 근데 그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교촌치킨. 네,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많이 올려주셨던 학생이네요. 청비 학생. 마지막은 초사님께서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한번 돌릴까요? 예. 네, 청비 학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쪽 방이 시계 방향이죠?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이 트라이탄 보트예요? 예. 트라이탄 보트. 네, 트라이탄 보트입니다. 저는 수지인가요? 수지. 네, 축하합니다. 이 5명의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턴 보트는 2개 드리니까 미리 색깔을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세 가지 색깔인가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먼저 인사 말씀 좀 하실까요? 네. 오늘 사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처음 사실 소통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오후 6시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학과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수진 선생님도. 네, 긴장이 많이 됐지만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모든 학업 과정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 가고 싶은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순천향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께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배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진출하실 때 아주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제 더운 여름날도 다 지나고 이제 드디어 결실을 이제 맺을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희망하는 대학에 모두 다 잘 합격하셔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내년이 기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
신춘향으로 오세요.